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소화계통 두 번째 시간 우리 위에서 항문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소화계통 구조 그림 공부하셨죠? 아직 그림 공부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림 공부하고 오시면 구조와 이 의학 용어 훨씬 이해하시는데 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위, 스토머, 그리고 소장, 스몰 인텐스. 소장에는 세 가지 있었죠. 그죠? 음식물, 그리고 소화 효소들 모두 남녀 모두 만나는 듀오, 데넘. 그리고 만나고 나면 어디 놀러 가야 되죠? 제주넘. 그리고 자, 이제 결혼하기로 했어요. 가구 어디서 한다고요? 일리움. 이거 외우는 거 어디 나온다? 소화기계 그림 공부에 나온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장으로 넘어가죠. 대장은 올라가는 어센딩 콜론, 가로로 지나가는 트랜스버스 콜론, 아래로 내려가는 디센딩 콜론, 그리고 구불, S자 결장이라고 하는 시그모이드 콜론, 직장, 그리고 마지막 항문, 에이너스까지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의 모든 그림과 자료들은 북앤에듀 쉽게 이해하는 해부생리학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우선 위, 스토먹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위는 식도 에소파구스에서 내려온 음식물들을 저장하고 음식물들을 잘게 부숴서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곳이죠. 우선 구조 먼저 이해를 해보면, 자, 음식물이 들어간다, 들문 카디아입니다. 들문 카디아, CAR, DIA. 그리고 음식물이 날아간다, 나간다, 날문, 유문, 필로러스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 잘 외워두시고요. 들어간다, 카디아, 날아간다, 필로러스이고요. 자, 그리고 위가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겼죠. 주머니처럼 생겼는데 안쪽에 작은 굽이, 작은 망곡을 소망곡, 레서 커베이처라고 얘기하고요. 바깥쪽에 큰 굽이, 큰 망곡을 대망곡, 그레이터 커베이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는 위 몸통, 위 바닥이 존재를 하는데요. 위 바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아랫부분이 바닥이 아니고요. 위에 이 부분, 머리 부분이 위 바닥, 펀더스 오브 스토먹이 되고요. 그리고 위에 전반부가 위 몸통, 스토먹의 바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위의 근육은 제가 앞서서도 많이 강조했었죠. 위의 근육은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위의 근육은 3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다른 소화관은 몇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다른 소화관의 기본은 2개 층이다. 2개 층 세로근, 그리고 회전근의 2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위만은 여기 빗근, 사근이 더해져서 3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돌림근 감싸고 있죠? 그리고 세로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만 있는 특별한 거 뭐다? 빗근, 사근, 빗살무늬 모양으로 있어서 다른 소화관에 비해서 훨씬 더 다이나믹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위에 근육층 3층인 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위에서는 분비되는 물질이 점액, 그리고 위산, 펩신이 분비가 돼요. 점액은 나를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위산은 들어오는 음식물들을 부수고 소독하는 역할을 하겠죠. pH 1로 강산성이에요. 그리고 위에서는 펩신, 단백질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나옵니다. 위에서는 뭐뭐 나온다? 점액, 그리고 위산, 펩신이 나온다. 이렇게 위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은 점막, 뮤코스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점막에는 위샘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주세포, 부세포, 벽세포 3가지 이름이에요. 요 그림 보고 보도록 할게요. 자, 주세포 이름은 칩셀입니다. 칩셀. 이 칩셀에서는 펩시노겐이 나와요. 펩시노겐과 위산이 더해지면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펩신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벽세포 파리엔탈 셀에서는 위산과 네인자, 비타민 B12를 흡수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네인자가 나와요. 위산이 나온다. 벽세포에서는 위산이 나오는구나. 위산은 pH가 얼마다? 1이다. 강한 산성이다. 그리고 부세포, 엔도크라인 셀에서는 점액이 나옵니다. 점액의 역할은 뭐였죠? 점액은 나 자신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 보호해야 되죠?
왜냐하면 위에서는 강한 산성이 나와서 위가 내부의 표면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세포에서 점액을 분비해서 위 점막을 한번 보호하고 보호해 놓은 상태에서 이 위산이 분비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위샘 뭐뭐다? 주세포, 부세포, 벽세포 있다. 그리고 각각의 위샘에서 나오는 분비 물질이 뭐다? 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위액의 분비 조절의 3단계를 이야기 드릴게요. 위액은 뇌상, 그리고 위상, 장상에 의해서 분비가 조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입 짧은 햇님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햇님 이런 영상들 보면은 막 침이 꿀꺽꿀꺽 나오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상상하거나 맛있는 냄새나 맛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뇌에 자극이 가서 미주신경, 10번 뇌신경을 통해서 이런 위액이 꿀렁꿀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뭔가 입 짧은 애님 영상만 봐도 위가 꼬르륵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우리가 뇌상이라고 해요. 뇌에서 조절을 하는 거죠. 분비가 촉진되어지는 거예요. 세팔릭 페이스이고요. 자, 다음은 위상입니다. 가스트릭 페이스예요. 음식물이 실제로 위에 들어왔어요. 손님이 왔어? 그래? 그러면 뭔가 점막이 자극이 됐겠죠? 그러면 소화관 호르몬 가스트린을 통해서 위액들이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위액은 뭐였죠? 점액 있었고요. 그리고 위산이 있었죠? 그리고 단백질 하는 펩신 이런 것들이 주세포, 부세포, 벽세포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위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위에 들어있던 음식물이 소장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날아간다. 날문을 통해서 이 죽이 소장의 첫 번째 관문 12지장 듀오데넘에 도착하면은 장상 인테스티널 페이스가 작동하게 되어서 이제 옆집으로 옮겨갔어. 우리 집은 운동 그만해 라고 해서 소화관 호르몬인 세크레틴이 분비가 되어서 가스트린 분비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액도 분비가 억제가 되겠죠. 위액 분비 조절, 뇌상, 위상, 장상으로 된다는 거. 자, 다음 이번에는 소장입니다. 스몰 인테스틴이고요. 제가 우리 몸에서 소화계통 중에 좋아하는 장기는요. 소장에 있는 이 12지장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췌장, 이자, 판크리아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기 두 개 중에 하나인 12지장 이름은 듀오데넘이에요. 듀오데넘에서는 위에서 넘어온 음식물 더하기 췌장에서 나온 소화효소 췌장액 그리고 담낭에서 나온 지방을 유화하는 물질인 담즙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음식물과 소화효소들이 모두 만나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우리 분해해 볼까? 라고 하는 곳이 12지장 듀오데넘이에요. 듀오데넘의 길이는 길지 않아요. 손가락에 이렇게 한 마디를 우리가 1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12개 모인 정도의 길이라고 합니다. 12지장 듀오데넘. 그래서 12지장에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음식물과 소화효소들이 모두 섞이게 되면 그 다음에 공장과 회장을 쭉쭉쭉 연동운동을 통해 지나가면서 부족했던 소화 그리고 우리 몸의 영양소가 흡수되게 돼요. 소화 흡수가 90% 정도 일어나고요. 나머지 10%는 대장에서 일어나겠죠. 평균적인 길이는 6에서 7m 정도라고 합니다. 12지장의 길이가 25cm 그리고 공장이 약 2.5m 그리고 회장이 3.5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장기 안에서는 이렇게 위에서 나오는 지점부터 고불고불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의 소장이죠. 듀오데넘, 제주넘, 일리움, 12지장 공장 회장, 샘창자, 빈창자, 돌창자라고 합니다. 공장이 빈창자인 이유는요. 음식물이 가장 빠른 속도로 슉 지나간대요.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가 많아서 빈창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공장과 회장에서 연동운동을 통해 소화와 흡수가 일어난다. 자, 제가 좋아하는 듀오데넘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듀오데넘에서는 모든 게 다 만난다고 그랬죠? 나랑 결혼해 듀오라고 해서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듀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판크리아스와 갈브레더, 이자와 담낭이 함께 만나는 곳입니다. 어떻게 만나냐? 바로 이 그림처럼인데요. 우리가 위에서 12지장으로 넘어오잖아요. 이 넘어오는 부위를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12지장이 이렇게 약 25cm 정도 존재를 합니다. 위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여기 아주 작은 구멍 보이시죠?
아주 작은 구멍 보이시는 요 구멍을 통해서 자, 여기 노란색 구불구불구불한 거 췌장 판크리아스이고요. 판크리아스의 주췌관을 통해서 물리적인 구멍으로 소화효소가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간 아래에 붙어있던 쓸개에 들어있던 담즙 역시 아래쪽 녹색관을 타고 주췌관과 연결되어서 십이지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주췌관 옆에 보조적으로 이렇게 부췌관이 발달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십이지장에서 이자관, 판크리아틱 덕, 여기는 췌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온 쓸개관, 커먼 바일 덕트를 통해 듀오데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그 꼭지가 샘창자 유두, 듀오데날 파필라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 샘창자 유두는 조임근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때는 구멍을 좀 열었다가 또 사용을 다 했다. 그러면 구멍을 닫았다가 이렇게 조였다 펼쳤다 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소장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를 소화도 하고 흡수도 한다고 했죠.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들의 90%를 흡수하는 곳이 소장이죠. 흡수를 하기 위한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길죠. 길다. 길어서 긴 곳을 통과를 하면서 천천히 흡수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긴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표면적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 소장의 돌림주름이라는 이 내부의 주름을 통해서 면적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하나의 돌림주름 안에도 매끈한 표면이 아니라 이 표면에도 각각 빌리라고 하는 육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꼬불꼬불한 것들을 다 펴면 굉장히 큰 축구장 넓이가 될 만큼 소장의 표면적은 굉장히 넓다라고 합니다. 어떤 구조를 통해서? 첫 번째, circular fold, 돌림주름, 그리고 두 번째, 빌리라는 육모에 의해서 뭘 한다? 표면적이 증가되어 있다. 왜 표면적이 증가되어 있지? 영양소 흡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장육모라고 하는 이 인테스티널 빌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미세 육모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미세 육모의 구조를 보시면 미세 육모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림프관, 이 녹색의 림프관이 지나가고요. 여기 녹색의 림프관 보이시죠? 녹색의 림프관이 지나가고 그 주위로 모세혈관들, 정맥, 동맥들이 이렇게 싸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육모, 이 미세 육모에서 영양소가 흡수가 된다라고 했죠. 근데 흡수가 되는데 거기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모세혈관을 통해서 헤파틱 포탈 서큘레이션, 간 문맥 순환을 이뤄요. 모세혈관에서 음식물이 흡수가 돼서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간 문맥이라고 하는 포탈을 통해 간으로 바로 직행이 돼요. 내 몸에서 소장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흡수해서 간으로 바로 고속도로로 쏴서 보낸다라는 거예요. 저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암주관, 림프관, 림파틱 베슬 혹은 락틸이라고 하는 림프성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었다가 온몸을 한번 떠돌고 나중에 다시 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 순환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한 번 더 언급 드릴게요. 요 페이지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듀오데넘과 연결되어 있는 게 뭐다? 판크리아스와 갈브레더다. 어떤 구조를 통해서? 판크리아틱 덕트와 커먼 바일 덕트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다. 근데 구멍이 상시 열려 있다? 아니다. 듀오데널 파필라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열고 필요 없을 때는 닫는다라는 거. 요거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고요. 두 번째 기억할 거, 소장은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표면적을 증가시켜 놨다. 어떤 방법을 통해? 돌림주름, 서큘러 폴드를 통해 구불구불하게 해놓고 또 빌리, 육모라는 구조를 통해서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흡수시킨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 많이 나왔어요. 자, 다음 페이지. 이번엔 대장 볼게요. 대장, 라지 인테스틴. 대장은 큰 역할이 없습니다. 그냥 소장에서 흡수 다 한 찌꺼기들 중에 나 좀 뭐 먹을 거 없나? 보고 남은 수분 흡수하고 병원성 세균도 좀 제거하고 섬유질 분해하고 비타민 K 합성하고 요 정도 역할을 하고요. 대변을 만들어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대변을 시기적절하게 화장실에 배출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대장, 라지 인테스틴이죠. 구조적인 거 먼저 볼게요. 우선 대장에는 여러분 대장균 들어보셨죠? 대장균이 대장 안에 있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균이 다른
조직에 들어가거나 다른 몸에 흘러 들어가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대장에 있는 게 소장으로 역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장 마지막인 일리움 회장과 대장이 만나는 부위를 우리는 회맹부라고 부르고요. 이 회맹부에 회맹판막, 일리오시칼 밸브가 존재를 해요. 대장에서 소장으로 역류되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장에 있는 정상균들이 소장으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막아주는 일리오시칼 밸브를 통 넘어오면요. 우리가 맨 처음 만나는 대장의 부위는 맹장입니다. 시쿰. 우리가 알고 있는 맹장염이 과연 이 시쿰에 염증이 생긴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맹장염은 바로 맹장의 꼬리로 달려있는 충수, 아펜딕스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맹장염이라는 말은 틀린 언어이고요. 충수돌기염이 맞는 말이죠. 인 거예요. 자, 그래서 맹장 다음에는 이제 대장이 그냥 구조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어센딩이죠. 올라가는 콜론, 어센딩 콜론. 그리고 가로로 지나간다, 콜론. 옆으로 지나가는 트랜스버스 콜론, 횡행결장이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간다, 디센딩 콜론, 내려가는 하행결장. 이렇게 세 가지, 올라간다, 옆으로 간다, 내려간다 결장이 있고요. 이게 끝나고 나서 구불결장, S자처럼 생겼죠? 구불결장, S자결장, 시그모이드 콜론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변을 보관하는 직장이 있습니다. 요건 다음 페이지에 하고요. 자, 대장 안에는 대장 속 장내 세균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대장에 있을 때는 정상이다. 근데 소장이나 대장이 터져서 복막 안으로 들어가면 염증 생긴다. 그 똥이 흘러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균이 있다. 대장의 기능 뭐다? 수분 흡수한다. 대장에서 대변이 너무 많이 머물면 수분이 너무 많이 흡수가 돼서 변이 딱딱해지죠. 변비. 그리고 병환성 세균 제거합니다. 섬유질도 분해하고요. 비타민 K도 합성하는 역할을 해요. 자, 이제 다음 직장과 항문입니다. 직장 렉텀이죠. 항문 에이너스. 직장은 대변을 보관하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직장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항문은 대변을 마지막으로 잡아주는 조임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직장 같은 경우에는 속항문 조임근과 바깥항문 조임근 두 가지 근육으로 이중의 항문 조임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중 장근 장치 해놨을까요? 함부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죠? 민문이 근육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속항문 조임근과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똥을 놓을 수 없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가로무늬근이 있어요. 이런 이중 장치를 통해 난 절대 아무 데서나 똥을 놓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항문에는 치상선 요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덴테이트 라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덴테이트 라인은 원주 상피 이렇게 한 칸씩 된 거였죠. 그거에서 중층 편평 상피 여러 층으로 돼 있어서 외부 자극이 많이 있어도 한두 층 깎여 나가도 큰 상관없는 중층 편평 상피로 이어지는 곳이고요. 이곳은 직장정맥총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직장정맥총이라는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이 치상선, 덴테이트 라인이라고 하는 이 부위에는 혈관이 굉장히 많구나. 혈관이 많다는 건 뭔가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피가 나거나 혹은 어떤 문제점이 생길 위험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치상선, 직장정맥총이 있는 부분에서 화장실에 오래 앉아있고 힘주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여기 있는 혈관의 혈압이 빵 높아지면서 혈관들이 부풀고 늘어나고 하면서 생기는 것들이 치핵, 헤몰로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주요 항문 질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치상선에 있는 직장정맥총이 늘어나서 생기는 것, 헤몰로이드, 치핵, 내치액, 외치액 있지만 여기 있는 이 정맥총이 부풀어 오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열 같은 경우에는 항문 조직이 찢긴다든지 손상을 입은 상태에 에이널 피셔라고 하고요. 치루 같은 경우에는 이 항문관 안에 치상선 부근에서 항문으로 통하지 않고 피부로 통하는 구멍이 생긴 거예요. 루가
루가 누공이잖아요. 구멍이 뚫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anal fistula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요 항문 질환들이고요. 헤몰로이드가 왜 생긴다? 직장 정맥총에 있는 이 정맥이 늘어나서 생기는 거다. 왜? 혈관이 많기 때문에. 혈관이 많은 부위 어디? 치상선 덴테이트 라인이라는 거까지 기억해 두십시오. 자, 이번에 우리 대변 보는 걸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배변 만사라는 것은 이제 대장에서 직장으로 대변이 이동하면서 맨 처음 생겨요. 대변이 직장으로 들어오면 직장이 확장되겠죠? 그러면서 천수신경에 있는 배변 반사의 하위 중추를 자극하게 되면서 똥 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데서나 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배변 준비가 될 때까지 화장실에 갈 수 있을 때까지 대뇌피질, 숨내 뭐 이런 데에서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가지고 긴장해 지금 똥 눌 때 아니야 이렇게 배변 반사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을 찾았어요. 그러면 교감신경 억제가 해제되죠. 나 이제 똥 넣어도 되겠다. 그러면서 부교감신경, 골반신경이 활성화되어요. 그리고 직장이 수축을 하겠죠. 직장이 수축하면 이제 변이 밖으로 밀려 나가겠죠. 그리고 속항문 조임근이 이완이 됩니다. 자, 그러고 우리가 마지막에 변기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대뇌피질에서 진짜 이제 밀어내도 된다. 이러면 내 스스로 바깥 항문 조임근을 자발적으로 이완을 하고, 이건 수의근이니까요. 내가 이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압을 상승시켜 배에 힘줘 하면서 대변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쵸? 그래서 배변은 결국 내가 마지막까지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강조하였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소화계통에서 소화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쑥 공부를 다 했죠. 자, 이런 소화관들은 복강 안에 들어있죠. 복강을 싸고 있는 게 뭔가요? 복막이죠. 배막, 페리토니움이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강 안에는 소량의 장액, 페리토니얼 플루이드가 들어있어서 각각의 장기들이 얽히지 않고 꼬이지 않고 매끈매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 단어고요. 페리토니움, 페리토니얼 플루이드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자, 이 복강의 복막의 뒷부분에도 후복막이라고 해서 레트로페리토니움에도 장기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듀오데넘 12지장,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췌장, 판크리아스, 소화계통은 아닌 신장, 요관, 부신 이런 부분들은 복막의 뒤에, 그러니까 복막이라는 페리토니움 주머니 바깥에 있는 장기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복막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은 뼈 안에 보관이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뇌는 두개골 안에 보관이 되어 있고 갈비뼈 안에는 폐 그리고 흉골 뒤에 심장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배는 뻥 뚫려 있죠. 뻥 뚫려 있으면 뭔가 외부 자극에도 위험하고 온도 변화도 심할 것 같고 배 차가우면 안 되는데 해서 배를 덮어주는 장간막들이 있어요. 장기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층을 통해서 장기를 덮어서 보호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소장, 대장의 표면을 덮는 장쪽 복막이 연결돼서 이 장간막, 맨센터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우리 위에는 장간막에 해당하는 작은 그물망, 소망, 레설 오멘툼, 그리고 큰 그물망, 대망, 그레이털 오멘툼이 이 위라는 조직에서 위쪽 아래쪽으로 붙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그레이털 오멘툼 한번 보실게요. 그레이털 오멘툼 색깔이 뭐죠? 노랗죠? 이 노란 막이 이렇게 길게 펴면은 오글오글하게 지방층이 땅땅땅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복부를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오멘툼이다. 이렇게 페리토니움, 복막, 그리고 페리토니움 안에는 페리토니얼 플루이드, 장액이 들어있다. 그리고 배를 덮어주는 막들, 맨센터리, 장간막, 그리고 오멘툼 같은 이불이 있다는 것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제 위에서 항문까지 공부를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소화계통과 함께 작용하는 장기들, 간, 담낭 그리고 췌장, 이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소화계통 쏙쏙 이해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